감사합니다. 자, 내가 뭐 천문에 명하게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래된 경험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여자분들 맞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 가운데 앉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모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 예정대로 오늘 경청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밥상물과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 제가 전체 사회를 맡겠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밥상물가 핵심 분야에 대한 동향 점검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저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진행은 두 분 주제 발표에 의해서 소비자의 애로사항, 또 업계의 애로사항 이걸 청취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전문가의 제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는 저희들이 종합해서 향후 국상 물가 안정을 위한 총리 어젠다로 선정 발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간담회의 공개는 후보자님의 모두 말씀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간담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모두 말씀이 있으신 뒤에 제가 어차피 이제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이 있으실 텐데 먼저 위성건 서귀포시 지역구를 둔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성건 의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건 의원님 인사 말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안양시 동안구 갑 민병덕 정무위원회 의원님 그 다음에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인사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인사하시죠 먼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주제 발표는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상희 실장님 그리고 농식품부의 강영석 실장님 주제 발표 이후에 우리 소비자 단체 대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님과 한국소비자교육원 전계순 원장님 그리고 업계의 건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을 한국식품산업협회 김명철 부회장님 그리고 한국외식산업협회 윤홍근 회장님 그리고 전문가로서 중앙대학의 진현정 교수님과 고려대학교의 임상현 교수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리 후보자님 모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저희 죄송한데 한 가지만 조금 사회 진행에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해서요. 오신 분들 다 오늘은 개별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또 제가 여담위원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두 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은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라도 듣고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하고 또 참석자들께서는 발제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인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모두 말씀 끝나신 다음에 안양부터 해야 되나 제주부터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예, 저는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이고 삼선의 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김민석 후보자님께서 말씀하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간담회를 총리 후보자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이렇게 늘 이제 우리 김민석 우리 총리 후보자님은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그 경청된 것을 이제 정책에 반영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셔서 감사드리고 요새 이제 그 식품 물가나 그 생활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많이 걱정인데 우리 총리님께서 직접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소비자 단체 그리고 업계 학계에서 각자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봐지는데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지와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것 해결되지 않겠지만 함께 원인에 대해서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바라겠고요. 시급히 이제 이 물가들을 안정화시키는 노력들에 대해서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병덕 의원님. 네, 저는 저희 당에서 을지로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이 모임에서 밥상 물가가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들의 문제로 치환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시장에서의 농산물이 비싼지, 왜 외식업에서의 음식값이 비싼지 그 원인들을 따져서 그 구조를 살피지 않으면 자칫 농민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탓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부분들을 따져서 거기에서의 비용 절감과 뿐만 아니라 그 매출의 증대라는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물가에 대한 문제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 후보자님께서 정책위 의장, 야당 정책위 의장을 하셨고 그때 그 이 민생 정책과 관련해서 저랑 아주 많은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이 된 마당에 그리고 총리가 되시면 이 정책과 관련, 특히 민생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그 전문가분들의 어떻게 하면 단기적인 부분, 중기적인 대책 이 두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리 후보자님 모두 말씀 듣겠습니다. 네. 조금 이쪽으로 옮길게요. 네, 우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이렇게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 또 단체 대표님들, 그리고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IMF 위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의 상황이고 생활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어서 민생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식품 가격 급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임기 초에 시장을 바로 예정이 없이 방문하시고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우발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선 기간 중에도 대통령님과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식품 외식 물가가 상승하는 데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원재료의 국제가격, 또 환율 상승, 또 인건비 증가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업계는 업계대로 원가 부담에 따른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이 물가 상승에 주부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또 직장인들은 이렇게 점심을 할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느껴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언론에서는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은 취임 전이지만은 정부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식품 물가를 최우선 관심 사안으로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각계의 말씀을 듣고 정부의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 하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청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식품 물가에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관련돼 있죠. 원재료의 원가를 낮추는 문제만 해도 수입 물가도 있고 국내에서의 대체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유통구조 혁신의 문제도 있고 소비자 측면에서 사실은 외식과 관련해서는 배달비의 합리적 조정 문제도 있고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직장인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포함해서 구내식당에서의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과연 그것을 정부가 지원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민간 식당의 소비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런 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여당 시절에 IMF 비대위의 대변인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당에서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원장을 둘 다 해본 좀 드문 케이스에 속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과 경로당 주 5일 점심 두 개를 다 제가 입안해서 이렇게 제기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어떤 문제를 대학생 1,000원의 아침과 경로당 주 5일 점심 문제를 해결해온 어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직장인 든든한 점심까지 연동되는 일종의 3대 세트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대학생, 그리고 어르신, 직장인까지 그렇게 해서 품격 있는 어떤 국민들의 삶과 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해가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문제를 근원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첫째고, 그다음에 대책을 현실적으로 세워야 그것이 유능한 정부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이재명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이 아직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최근에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라면 문제만 해도 사실 생각할 게 많죠. 이게 우리가 과거처럼 기업의 판매가를 가격 규제 형식으로 막 내리누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인 어떤 시장 가격의 자율성이라는 걸 살려야 되고, 그렇지만 정부와 국민이 이 서민의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정부는 또 그런 일을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할 거냐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고, 온 국민의 입장에서 기업과 정부와 국민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우리 윤홍근 회장님 나와 계시지만은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해외에서 전염병이 발생해서 수입이 닭고기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고, 그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대체 지역으로 빨리 수입 전환을 해서 원가를 낮추려고 한다, 규정을 정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꼼꼼하게 되고 있는지 좀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향후의 정책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유통 과정이 불분명한 또는 불투명한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거래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와 시장의 합리화 방향에서 고쳐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늘 소비자 단체 두 분도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정책 경험을 보면은 1,000원의 아침밥을 해결할 때 또 그렇고 주 5일 경로당 점심을 할 때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도 이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비용을 분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을 포함한 제3섹터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고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1,000원의 아침밥 문제가 진행될 때는요, 각 정당이 서로 자기가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는 어느 당이 해도 상관없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하셨다고 주장하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생활 물가 문제도 이거는 여야도 없고 대선의 승패도 없고 보수 진보가 없는 문제다. 그래서 바로 여야가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고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슈 중에 하나지만 사실 배달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배달 중개 수수료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배달로 시켜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는 실패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배달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적정선을 어떻게 할 거를 입법을 포함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합리성에 대해서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고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카드 수수료 상한을 보수 정권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김대중 정책이냐 박정희 정책이냐 진보 정책이냐 보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바로 그러한 데 있어서의 실용적 접근이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아닐까 봅니다. 농림부가 공공배달 앱을 지원하는 이제 그러한 그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농림부에서도 와주셨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잘 되면은 사실 소상공인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라이더들도 좋은 그런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식품 외식업계 또 소비자단체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쭉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총리로 제가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서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도 뭐 공약이라는 걸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공약이라는 걸 할 수 있다면 우선 총리가 정식으로 되면 총리실부터 시작해서 공직자들부터 매주 최소한 1회 이상은 아무리 구내식당이 좋아도 주변 상권에서 점심도 좀 먹고 이런 운동도 좀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 구내식당도 각 기업과 공공기관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언론사를 만났더니 그 언론사는 구내식당 무료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근데 그 언론사만 해도 규모가 있는 곳인데 그 규모가 안 되는 곳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정책을 찾자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곳, 규모가 적은 곳 또는 구내식당을 활용하기 어려운 곳 그리고 어렵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조금 모두 말씀이 길었지만은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형식적으로 일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눈가림을 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내놓는 그러한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서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지기를 저는 그러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보조할 생각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모든 공직자에게 요청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용적으로 성과를 내서 민생에 기여하는 정부 그러한 실용 성과 민생 정부가 되는 것이 저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해 주신 것에 화답하고 또 이 어려운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려내라라는 국민의 엄중하고 절절한 요청에 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다음 주면은 정부가 인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께서는 현재 한국 경제 전체의 틀을 규정할 수도 있는 그 실마리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G7에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하는 저희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관심 갖고 문제 제기하신 것은 대통령은 사실은 대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통과가 되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할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민들께서 제기하시고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이렇게 관심 갖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의 고민을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내용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잘 정리해서 끝난 뒤에 우리 경제조정실장께서 전달을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후에도 우선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라도 인사청문회 문제에서 제기되는 것들은 제가 충실히 답하면서 가장 중요한 물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더 깊게 더 넓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이 간담회는
후보자님 모든 말씀까지